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26일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 굵직한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진 하루였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카타르 LNG 사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카타르 국영 가스 기업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반도체, 철강, 해운까지 연쇄 충격 우려가 번지고 있거든요. 반도체랑 LNG가 무슨 관계인가 싶을 수 있는데 핵심은 헬륨이죠. 맞아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냉각에 꼭 필요한 헬륨이 LNG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헬륨 수입량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어요. 65%면 상당히 높은 의존도네요. IBK 투자증권은 카타르 라스라판 LNG 설비 문제가 헬륨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했고요. 실제로 헬륨 현물 가격이 2주 만에 100% 급등했어요. 기업들이 6개월치 재고는 확보해놨다고 하지만 분쟁이 길어지면 첨단 반도체와 AI 인프라 구축의 병목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철강이나 해운 쪽도 영향이 있겠군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처럼 LNG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곳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해운은 페노션, H라인해운, SK해운이 카타르에너지와 장기 LNG 운반선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일부 선박은 계약 해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거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때 최대 200만 달러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나와서 에너지 탈중동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엔 SK하이닉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주총이 있었죠? 네, 경기 이천 본사에서 제78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광노정 사장이 꽤 강원 메시지를 던졌어요. 지금 순현금이 12조 7천억 원 수준인데 이걸 향후 100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100조면 경쟁사 삼성전자의 순현금 수준이잖아요. 정확히 봤어요. 지난해 삼성전자 순현금이 약 100조 6천억 원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벌어들인 수익을 기반으로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 재무 체력을 갖추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히죠. 미국 ADR 상장 이야기도 나왔죠.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등록 성식서를 비공개로 제출했어요. 글로벌 AI 메모리 기업으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겠다는 포부인데 현장에서도 주주들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반도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암 소식도 오늘 꽤 화제였죠? 이건 진짜 큰 뉴스예요. 암이 창립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AI 칩을 내놨거든요. 지금까지 암은 설계도만 팔고 직접 칩은 안 만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그 원칙을 깬 거예요. 반도체 업계의 스위스라고 불리던 중립 포지션을 버린 셈이네요. 르네 하스 CE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발표했는데요. 암 AGI CPU라는 이름의 AI 데이터 센터용 CPU예요. TSMC 3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300W 전력에서 최대 136개 코어가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에너지 효율에 특히 집중한 제품이고요. 고객사는 어떻게 되나요? 첫 고객이 메타예요. 메타는 자사칩 MTIA와 ARM CPU를 함께 활용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오픈AI, 세레브라스도 합류했고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추론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SK하이닉스도 이번 개발에 메모리 솔루션 파트너로 참여했고요. ARM은 이 칩으로 5년 안에 연간 150억 달러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산업 뉴스가 굵직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환율이 발목을 잡았어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499.7원에 마감하면서 다시 1,500원 선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이틀 만에 다시 오른 거네요. 이유는 뭔가요? 중동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 게 주요 원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과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달러 수요가 늘었어요. 여기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더해졌고요. 채권 쪽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국고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올랐어요. 3년물이 3.558%, 10년물이 3.859%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국채 산물도 순매도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본시장 뉴스인데요. 한국거래소와 홍콩거래소가 손을 잡는다고요? 단독 보도인데요. KRX와 홍콩증권거래소 HKX가 양국 대표 기업을 묶은 공동 지수 개발에 착수했어요.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된다고 하고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등 수출 주도 산업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요. 홍콩에서는 중국 빅테크와 금융주가 핵심 편입군이 꼽혀요. 홍콩 측에서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ETF 투자 수요를 고려해 한국 주식을 포함하려는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해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30% 넘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홍콩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 매력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홍콩에 상장되면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 유입 경로가 한층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이야기죠. 요즘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들리는데요. 한국 증시의 오랜 약점 중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이었잖아요.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이 약 25% 수준인데 미국, 유럽 기업들이 40에서 50%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국내 자사주 소각 규모가 2023년 말 4.8조 원에서 작년 말 21.4조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정부의 기업가치 재고 폭력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흐름이에요. 미국 S&P 500 기업들은 최근 10여 년간 누적 자사주 매입만 7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주주 환원이 일상화돼 있는데 한국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ETF로도 접근이 가능해졌다고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들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전략에 반영한 ETF도 새로 출시됐어요. 주주 환원 중심의 기업을 골라 중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카타르발 에너지 리스크부터 SK하이닉스의 100조 선언, 암의 칩 시장 도전, 환율 불안, 한국 홍콩 공동지수까지 투자자라면 오늘 흐름을 꼼꼼하게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